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자, 오늘도 우리 취준생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따끔한 충고와 그리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그래프시티 코리아의 우리 김승택 부장님, 그리고 그래프톤 김성우 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현지에 계신 두 분과 함께하는 취업 비사. 그럼 오늘의 카더라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카더라는요, 취업 어릴 때 하는 게 유리하다입니다. 취업 어릴 때 하는 게 유리한가요? 어떻습니까? 통계 자료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신입사원분들 예. 지원자 중에서 32%가 3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정말 과거만 하더라도 대학교 졸업, 여성분들은 이제 대학 졸업하면은 네. 뭐 휴학 없이 졸업하시면 바로 23, 24. 네. 그리고 남성분들도 뭐 군대 갔다 와도 뭐 26, 27. 네. 요 정도 때 바로 이제 취업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정말 32% 이상이다 30대라는 것은 물론 여성분들도 30대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취업의 연령은 확실히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데 이런 취업보다는, 그러니까 취업도 취업이지만은 이제는 그런 신입 공채도 거의 없어져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채라는 게 일본이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 공채라는 네, 개념이? 신입 공채라는 개념이. 뭐 이제 우리나라도 대기업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이제 많은 대기업이 아직 삼성그룹은 공채가 남아있긴 하지만 네. 많은 대기업이 지금 공채를 없애고 있거든요. 어허. 근데 그 이유는 취업이 정말 힘들어진다. 물론 힘들어지죠. 공채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은 왜 공채를 안 할까?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채를 안 하는 이유는 왜 안 할까요? 네, 일반적인 그 대학교 졸업생들을 뽑는다기보다는 이제는 좀 더 그 원하는 직무에 특화된 분들을 뽑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나. 아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의 이제 말씀하신 나이도 이것과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뽑아서 이렇게 배치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렇죠. 이미 여기에 이제 적합한 분을 그냥 데려오고 맞습니다. 모시고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군요. 네. 어. 그럼 바로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과 나이의 상관관계. 자, 오늘의 주제는 취업과 나이의 상관관계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카더라에서도 나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취업에 있어서 나이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취업뿐만 아니라 뭔가 어떤 걸 새로운 걸 도전함에 있어서 나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내 나이가 이제 40인데 항상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 붙는 거는 나이란 말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직장을 구할 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저희 회사만 놓고 보면 어린 사람을 뽑아서 육성시켜서 키워서 같이 갈 거냐, 아니면 지금 필요한 딱 그 직무에 와서 바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나이가 어릴수록 좋다는 장점은 가르칠 수 있고 여러 기회를 줄 수 있고 연봉이 작게 줘도 시작해도 된다라는 거죠. 경력직에 비해서.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있는 사람은 경력이 있을 것이고 나이가 들어있는데 신입이라고 하면 고민해야 될 게 저희 내부적으로 더 있는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나이가 고민이긴 한데 엄청나게 막 꼭 우리는 몇 살부터 몇 살 사이에 딱 들어오는 사람만 뽑아야지 라기보다는 그냥 문화적으로 팀장들이 이 정도 나이대고 구성원들이 이 정도 나이대니까 이 정도 벗어나면 좀 심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합격에 있어서 큰 비중은 그러면은 아니다라는 좀 말씀이신가요? 네,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법적으로 저희 그 고용노동부에도 그렇고요. 노동법 자체에서도 나이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이 사람 채용 못하면 절대로 이게 불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이 자체도 이전만 하더라도 몇 살 이상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 그 공고 찾아보셔도 몇 세 이상이어야 된다 또는 몇 세 미만이어야 된다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게 나이를 좀 보고 안 보고는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아예 없고 그리고 이제 나이 때문에 적부를 가리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그 문화 차이도 있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어떤 부서에서 좀 나이 어린 분들이 많다. 그러면은
이 분들보다 더 나이 어린 사람을 뽑으려고 일부러 하거든요. 어허.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 24살이 막내다. 네. 그러면은 최소한 23살부터 23살. 뽑았거든요. 아, 그렇죠. 그 위면 좀 네. 이상해지니까. 이상해지니까. 아.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고 그렇죠. 예, 정말 이제 능력 위주로 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아직도 혼재돼 있긴 해요. 뭐 현실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에서 혼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뭐 24이 막내라 하더라도 30살짜리가 들어와도 충분히 그거는 역량적으로 직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입사하시는 분들도 마인드가 오픈되고 열려 있고요. 계신 분들도 열려 있는 상황이 점차적으로 지금 역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잘 모르는 취준생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제 특히 이제 연령대별로 뭐 20대 초반은 어떻게 해야 되고 30대 초반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20대 중반 이게 좀 공략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좀 있을까요? 어떻게 좀 공략해라 이런 전략 같은 거 나이대별로. 네. 20대라 하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대학교 1, 2학년은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 네. 이걸 이미 지나신 분들이 많이 이걸 시청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20대는 저도 아까 뭐 목표를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 목표 자체를 찾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 적성을 먼저 찾아라. 목표 찾기 전에 내 적성. 근데 적성에 대해서 좀 괜히 뭐 나는 뭐 내가 이 일을 하면 즐겁고요. 이 일을 하면 더 잘할 수 있고요. 죄송하지만 그런 적성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뭐 그런 적성 있는 사람들은 뭐 손흥민이나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유명하신 분들. 저도 이 일이 적성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 적성이란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이 적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오해고요. 적성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성이에요. 제가 아까 이 일 힘들고 너무 싫다고 했지만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노력하면은 다른 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직무를 찾아야지, 내가 즐겁게 일을 찾아야지 이렇게 좀 약간 너무 좀 환상 속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현실은 노력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만 접으시고 내가 굳이 안 좋아하더라도 내가 할 만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선택지가 더 늘어나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2-3가지 선택지를 한 다음에 각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난 마케팅만 할 거야. 근데 실제 일해 보면은 나는 마케팅이랑 안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문과 중심으로요. 나는 뭐 파이낸스 쪽을 뭔가 파이낸스는 싫어요. 근데 하지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파이낸스는 그래도 나 수업도 대충 들었고 어느 정도 점수도 나왔고 싫지만 하면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물론 한우를 파는 건 정말 중요한데 너무 취업이 어려우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한 우물만 파는 게 아니라 좀 한 적어도 2-3가지 우물을 팠으면 좋겠다. 예, 그런 방면에서 나의 제가 말한 적성,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적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20대 때는. 근데 30대 때는 뭐 30대라고 하니까 좀 그렇게 거의 30대 초반이 많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취업이 너무 어렵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실패하고 불합격하고 해서 이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많으실 거고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30대 분들은 지금까지 시간을 돌이켜서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의미 없습니다. 해봤자 의미 없죠. 의미 없어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봐요. 저도 그렇거든요. 돌아보지 말고요. 뭐 앞만 봐라 말은 쉽죠. 근데 앞만 본다기보다는 조금 더 좁혀보세요, 이제는. 조금 더. 30대 때는 좀 좁히세요. 예를 들어 아까 계속 마케팅 직무를 들지만은 나는 마케팅 할 거야. 계속 마케팅으로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면 좁히란 얘기는 마케팅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어떤 프로덕트별로도 있고 서비스별로도 있고 이게 뭐 어떤 뭐 테크 쪽으로 이제 마케팅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면 거기서 좀만 분야를 좀 좁혀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본인이 역량을 쌓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네.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30대들은 20대는 조금 넓게 보는데 대신에 내가 원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 예. 알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 부장님은 좀 해주실 말씀 좀 있을까요?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뭐 20대 중후반이겠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거나 대다수의,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네.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쓴 만큼 면접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신입사원한테는 기대하는 바가 아주 적어요. 의외로. 네, 그래서 최소 기준만 넘으면 뽑을 건데 이 최소 기준을 포장하기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지킬 앤 하이드 같은 모습으로 면접을 보다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 좀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안타깝게. 그래서 취업 준비를 처음 하거나 뭐 1년 정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자기소개서에 쓴 대로 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만큼 본인에 대한 인지가 좀 됐으면 좋겠고 3, 4년 정도 취업을 실패해서 나 이제 나이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실적인 자각을 현자 타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한번 좀 딱 정신을 한번 차리는. 내가 너무 높이 보는 건 아닌가. 아하. 나랑 너무 안 맞는 데만 보는 건 아닌가. 떨어졌는데 왜 될 거라고 혼자 스스로 희망 고문하고 정신승리하면서 계속 여길 두드리는가에 대한 고민을 본인 스스로 했으면 좋겠어요. 남이 해주면 기분 되게 나빠요. 아, 그렇죠. 근데 본인이 했으면 좋겠고 제 주변에 건축공학과 나온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네, 네. 인사에 꽂힌 거예요. 인사팀을 만나고 리더십 강의를 들으면서 회사 가서 난 저런 일 할 거야. 미친 듯이 매달려야지. 3년 내리 인사팀만 쭉 쓰고 쭉 믿고 있는 거예요. 아, 건축공학과를 이제 전공하고. 네. 하고 싶은 거 적성 다 오케이, 방향성 다 오케이인데 본인은 거기에 맞는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이 된 거죠. 채용자들 입장에서는. 네네. 결국 3년이 지나고 4년 차에 몇 군데 인사 쓰고 몇 군데 전공 살려서 쓰고 전공 살려서 쓴데 그냥 바로 붙었어요. 근데 그때 면접관이 너 나이 먹을 때까지 뭐 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제가 인사를 가고 싶어서 이쪽에 3년 정도 진짜 올인해 봤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현실을 깨달았고 전공을 이걸 했고 차라리 저는 이거 하면서 이제 제 삶을 꾸려 나가려고 정신 차리고 왔습니다. 해서 붙은 케이스가 있거든요. 물론 이미 그때와 지금도 뭐 10년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네네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이 때문에 고민이라면 정말 그 나이를 한 살 더 먹을 거냐 나의 기대치와 방향성을 조금 틀고 낮추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취업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거냐에 대한 현자 타임을 공략보다는 그 어떻게 보면 공략인 거죠. 나를 좀 낮추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취준생이 알고 싶은 연봉 집중 탐구. 자, 오늘의 주제 취준생이 알고 싶은 연봉 집중 탐구입니다. 취업할 때 뭐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연봉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기 때문이죠. 돈. 그러면 돈은 누가 챙겨줄 거야, 돈은. 취준생들이 좀 왜 이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예. 사실 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일을 했을 때 보상을 받는다는 거. 그 보상이 결국에 돈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취준생들이 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초봉이잖아요. 완전 첫 초봉. 초봉은 뭐 어떤 기사에서도 좀 많이 보고 하는데 네. 초봉, 뭐 대기업 초봉, 뭐 대졸 초봉 뭐 이렇게 뭐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러면 신입사원들의 초봉 수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 항상 화제의 중심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크네카쿠베. 네. 항상 크네카라쿠베 크. 강토까지. 네. 아무튼 뭐 그쪽 IT의 핫한 회사들 개발자 기준 신입 초봉 6천이 지금 맥스예요, 사실은 공표된. 이미 언론에 났고요. 예. 네.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5천만 원대로 추격을 하고 있고요. 완전 그냥 신입. 네, 네, 완전 생 신입. 신입. 대졸 초봉 신입. 대졸 초봉. 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카드사라든지 금융권, 보험사 이런 쪽들이 그 다음을 좀 차지하고 있죠. 아, 그 다음 이제 코라스고.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생산직 수당은 제외예요. 이런 통계들에. 왜냐하면 생산직들은 연봉 플러스 근무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다르게 들어가니까 거기도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생산직군들도 네,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정해져 있는 거는 뭐 조금 낮을 수는 기본으로는 있지만 낮을 수 있지만 이제 플러스 되는 네. 게 수당들 맞습니다. 포함하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물론 대기업들도 기업마다 다 차이는 있어요. 근데 초봉 수준이 이제는 대기업들은 다 초봉이 4천만 원을 다 넘긴 상황입니다. 예전에 뭐 3천만 원대. 네, 이제는 다 그렇죠. 4천만 원을 다 넘긴 오, 수준이라고 오, 보시면 오, 되고요. 그래서 4천에서 5천 사이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4천 미만으로 한 3천만 원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2천만 원대도 아직도 존재한다. 많죠. 아직도.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초봉이라고 하는 저희 이제 직업 특성상 저희는 이제 출연을 해야 출연료를 받는 개념이에요. 그렇겠네요. 어느 정도의 계약금은 좀 있고. 근데 저는 영진님 제일 처음 대학로에서 봤거든요. 네. 극단에서 오프닝 전 멘트 하시고 네네네. 중간에 나와서도 하시고 네네네. 끝나고도 멘트 하시고 네네. 그걸 무대 두 번째 줄에서 봤었어요. 그때는 연봉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연봉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제가 그때 15만 원을 받았어요. 월에. 그렇게 공연하고 하루에 5회씩 공연했어요. 5회씩. 주말에도 뛰잖아요. 주말에는 한 6회, 7회씩 하고 하루에 15만 원이 아니고요? 월 15예요. 근데 월 15였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다 이제 단원이 없어서 저랑 박성광 씨랑 또 뭐 여러 친구에서 최소 인원 배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굴러가려면. 근데 딱 그 정도. 4명. 4명이 하니까 이제 극단 측에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이게 한번 마이크 잡고 불 꺼지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음 코너를 하려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15 받다가 너무 얘네들 안 되겠다. 그래서 파격 인상. 100% 인상해서 30을 받았어요. 월 30. 그거 받고도 야 이제 난 저축할 수 있겠다. 나 이제 돈을 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 30 벌고 그 다음에 들어온 뭐 김준현 씨 또 있거든요. 뭐 오나미 씨 이런 친구들은 또 15만 원부터. 우리 김준현 씨는 15만 원을 벌었는데 그 월급날 15만 원치 술을 먹어요. 그래서 그날 다 탕진해요. 그럼 또 나머지 29일을 또 계속 공연합니다. 짠짠짠짠 고생하고 또 15만 원 벌. 아유 또 그날 또 15만 원치. 대단한 삶을 살았죠. 자, 근데 이제 또 취준생들이 헷갈려 하는 게 지금 저희가 뭐 3,200, 뭐 6,000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봉을 딱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수령액 내가 딱 봉투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아니 이거 한 15만 원 비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150이라고 그랬는데 왜 130밖에 없지? 이런 실수령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헷갈려하는 우리 취준생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이제 세후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 진짜 이 세금 공부만 잘해도 참 돈 버는 건데 어쨌든 그 이 신입사원 중에서도 이 연봉에 관해서 이제 개념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일어나는 이런 에피소드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을까요? 많죠.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이제 신입분들 중에서는 찾아오죠. 네, 찾아오고 왜나뭐 3천만 원인데 나 왜 이거밖에 안 줘? 이거 너무 훅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제 얼굴 볼 때도 왜 내 연봉 이거 맞나 막 아니, 난 매달 놀래요. 매달 많이 저도 받으시니까 많이 떼. 매달 놀래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 전에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직업마다 직군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의사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세후로 책정해서 줘요. 예,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준다. 그러면은 세후는 진짜 1,000만 원 그냥 받아요. 딱 1,000이네. 예, 진짜 1,000만 원 받아요. 나머지는 다 뭐 해당 뭐 병원이 됐던,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의사라 하면 어떤 뭐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변호사도 어떤 그런 로펌에 예, 소속된 그 소속된 변호사분들을 직원 말씀드리는 거고요. 개념으로. 예, 직원 개념으로 그런 분들께 봤는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뭐 당연히 4대 보험 관련된 거 많이 나가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뭐 포털에 그냥 쳐보면 아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이다. 쳐보면은 실수령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쳐보시면 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뭔가 연봉에 너무 그 뭐 3천만 원 찍힌 숫자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좀 그 현혹되지 말라. 예. 예, 사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집 살 때나 차 살 때도 세금은 다 빼고 얘기합니다. 2,900만 원대 승용차 세금 다 하면 3,500 넘어갑니다. 예,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취등록세도 있고요. 이게 세금이라는 개념을 알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월급은 깎아 내려서 들어가는 거고요. 뭘 사거나 할 때는 올려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또 그 이제 신입분들은 굉장히 좀 경제적인 관념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100만 원 월 받는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파이낸셜 플랜을 경제적으로 잘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데
초반부터 바로 엇나가는 거죠. 그 세금을 생각 안 했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미 틀어지는 거죠. 네, 사실은 100만 원이 아니라 한 80만 원밖에 못 받는 건데 20만 원으로 계획을 더 세웠으면 그게 낭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연봉 관련해서 물론 그 포털에 쳐봐도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실수령액을 좀 그 확인하셔가지고 그거에 따라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실수령액을 딱 그냥 알려주고 하면은 세금 뭐 머리 아플 일도 없는데 왜 굳이 그거를 3천, 6천 이렇게 할까요? 그냥 실수령액은 4,876만 원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딱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왜 그래요? 그게 그 현실적인 문제가요. 기분적으로 그런 기업 건가?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하려면 일일이 다 또 사람마다 요금마다 다 틀려요. 다르니까. 미리 계산을 해놔야 그러면 돼. 그거를 누군가 그러고. 계산해 줘야 돼요. 아. 아까 말씀드린 로펌이라든지 또 종합병원에서는 그거를 별도로 하는 그 조직이 별도로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나름 되게 중요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에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거기에 대한 또 인건비,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도 크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실수령액이랑 이제 그 연봉이랑 차이가 나는 게 어쨌든 그 세금이잖아요. 네. 세금 종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왜 어떤 세금들이 있길래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야금야금 가져가는 겁니까 도대체? 회사에서 그냥 쓱 가져가는 건 없어요? 절대 없어요. 회식비나 뭐 이런 걸로 절대 없습니다. 없죠? 없다고. 오히려 회식비를 주지 그걸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목 저도 이제 정산을 받을 때 항목을 보거든요. 항상 항목을 체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뭐야? 이 항목은 뭐지? 이런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일단 뭐 4대 보험, 그냥 뭐 4대 보험 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텐데요. 4대 보험이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또 회사마다 틀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전적으로 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 100%. 예, 또 어떤 그렇죠. 경우는 절반은, 근데 대부분은 절반은 회사에서 내줘요. 예를 들어 뭐 고용보험이다. 예. 그럼 절반은 개인 부담, 절반은 그 회사 부담.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개인이 부담하고 또 직장료가 회사에서 있죠. 그렇죠, 직장료 뭐 그런 식으로 국민연금도 네, 마찬가지고. 그런 게 맞습니다. 갑종 근로소득세, 그렇죠. 소득세도 있고. 주민세, 교육세. 주민세, 교육세 그런 거는 이제 달달이 다 네, 제하고 네. 주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도 세금이 있다 보니까 그 뭐 어쨌든 세금은 내야 되니까 국가에서 납세 그때 있는 이상. 의무죠. 네, 의무. 예, 네, 의무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상실하지 마시고 그만큼 또 연봉을 올려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어쨌든 1년 연봉 1년 12달을 열심히 일해서 받는 돈입니다. 이제 월급을 이제 따박따박 받는데 참 그래도 이렇게 힘든 와중에 우리를 좀 빵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보너스 아니겠습니까? 네, 보너스. 보너스가 있는 달이 있잖아요. 언제 일단 있어요? 그것도 그것도 회사마다 다 틀리죠. 달라요. 아 분기 반기 뭐 이렇게. 네, 그리고 전통적인 그 생산 제조업 베이스의 회사와 IT 회사가 또 다르고요. 아하. 서비스업이 또 다르고요. 갑툭보도 있습니다. 갑자기 보너스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사장님이 기분 팔 때. 와 이런 거는 뭐 완전. 뭐 옛날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도 물론 있지만은 옛날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일부 기업에서는 연봉이 그냥 제가 머리가 안 되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1,200만 원이라고 칠게요. 네.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네. 거잖아요. 1,000만 원 하면 또 이게 소수점 나와서 네, 힘들어요. 네, 예, 1,200만 원 받는다. 그냥 세금 다 떼고 받는다고 쳐요. 네, 네, 실수령액. 예, 실수령액이 1,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그 12번을 나누는 게 아니라 20번을 나눠요. 20번을 나눠서 그 한 달에 12번을 일단 주고 그럼 나머지 8번이 남잖아요. 네. 그 8번을 짝수달에 줘요. 어. 그리고 나머지 짝수달은 6번이잖아요. 네. 2번이 남잖아요. 두 번? 두 번은 설날 추석 때 줍니다. 어. 그러면 그 구성원들은 그냥 뭔가 설날 추석 때는 뭔가 돈을 더 받는 느낌? 근데 명절 이런- 특별 상여. 뭔가 그런 생각도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 예. 일단 총액을 이제 20번으로 해놓고 네. 따다다닥 주니까. 예, 그런 회사들도 있고 또 비슷한 논리로 저는 이제 뭐 20분의 1을 말씀드렸지만은 뭐 13분의 1도 있고요. 13분의 1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뭔가 쪼개가지고 설날 추석 때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뭐. 물론 아예 그냥 정말 그 추가적으로 더 주는 경우도 있고 참 여기 회사마다 어떤 그런 시스템이 다 다르기 네. 때문에 이런 성과금이나 보너스가 나오는 방식도 다 다른 것 같은데. 네. 근데 최근에 그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우리 회사 성과금은 왜 이렇게 주는 거고 왜 이렇게밖에 안 주느냐에 대해서 기사가 한번 났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MZ 세대들이 이제는 뭔가 이런 것도 좀 자신 있게 당당하게 표현한다. 뭐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났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입장이었죠 이게?
네, 그게 그런 거죠. 특히 이제 IT 회사에서부터 불거졌고요. 이렇게 많이 돈을 벌었는데 언제나 비상경영이고 막 언론에는 막 이게 막 엄청나다, 실적이 엄청나다 하고 있는데 항상 내부엔 비상경영이에요. 우리 허리띠 졸라매자 이러고 있으니까 긴축이고. 이게 계속 지속돼 왔었어요. 뭐 대기업이건 IT 기업은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도 갑자기 쌓여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폭발을 했죠. 폭발해서 아니 그래 좋다. 근데 우리는 왜 성과급이 이거밖에 안 주냐. 이렇게 우리 회사는 돈을 많이 벌고 우린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가 아이 그래도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니까 그 직원분들이 구성원분들이 그러면 이제 어떤 로직으로 어떤 논리로 도대체 성과급이 책정되는지를 좀 명쾌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해달라. 그럼 우리가 이해하겠다. 예, 그렇게까지 지금 했어요. 예. 뭐 청문회 수준으로 이렇게.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 이런 논의들이 노조를 통해서 쟁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단협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불거졌다라면 네네네. 너무나도 개인적인, 너무나도 그냥 작은 수준의 단위에서 산에 그냥 크게 터트리면서 주변 회사 비교를 한 거죠. 저기는 저만큼 벌어서 저렇게 나누는데 우리는 더 벌었는데 왜 더 적게 줘? 라는 얘기를 다이렉트로 한 거죠. 저는 뭐 MZ 세대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요. 저는 MZ 세대 문제는 아니고 이건 그냥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 트렌드도 싶은 아니고 얘기. 세상이 변한 거고. 그럼 또 시스템이 또 구축이 돼 있으니까 회사에. 네. 왜냐면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물론 이제 옆에 사람이 얼마 받는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적어도 회사 실적이 이만큼이면은 뭔가 했을 때 나는 그래도 이거 이상은 성과급을 받아야 돼. 여지껏 봤을 때.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했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저도 이제 그 인사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럽긴 하지만은 뭐 개인적으로는 곤혹스럽지만은 시대의 흐름에 이거는 그 역행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대답을 받아냈습니까? 대답을 받은 걸로 알고. 네, 대답을 아직도 받는 중인 곳도 있고 아직도 지금- 받은 곳도 있고 받았지만은 그게 좀 신통치 않은 곳도 있고 더 이제 구성원분들이 지금 이제 화가 난 게 그런데 경영층 이제 얼마 받았는지는 공개하라.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공개됐는데. 돼 있는데 그분들은 더 뭔가 성과급이 높아지는데 직원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아하. 이제 그게 도화선이 되지 않았나 그렇지. 생각하고 약간의 있어요. 거기서 약간의 불만이 좀 생길 수 있는 거지. 불평등하다고 그렇죠. 좀 생각하는 거고. 자, 근데 뭐 일한 만큼 받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이제 세상입니다. 또 지금 또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정착이 좀 되어가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오늘 연봉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연봉에 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